네, 이번에는 화제 인물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분입니다. 네, 김연아 의원이죠. 네, 소신과 배신 사이.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69년생이고요. 김연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1969년생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연구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이 됐는데 몸은 한국당에 있지만 마음이 이제 바른정당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신과 배신 사이. 사실 비례대표라고 하면 결국 당시에는 이제 친박이 많이 공천을 주도했기 때문에 친박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른정당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그냥 배지 버리고 가라 라고 하니까 또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당원권만 정지를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신과 배신 사이인데 두 가지는 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배신이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소신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럼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니에요. 당원권 정지가 3년이잖아요. 정지 중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돼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닌데 묘하게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에요. 그렇죠. 이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김종인 전 이 민주당 대표 딱 당원권 버리니까 배지 버리고 그냥 이제 전 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의석 하나라도 지켜야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 보이콧 어제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보이콧 했는데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 따라 나오고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그 뭉쳐있는 내부에서는 눈엣 가시처럼 보이는 김연아 의원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박수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신 있다고. 어떻게 못합니다. 이게 제도적인 맹점입니다. 현재.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탈당을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못하죠. 지난번에 포털 사이트 지금 검색어 1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도 상당히 좀 멋쩍은 상황이 된 게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투표를 하기로 당론을 정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현재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고 마음은 바른정당에 있는 김연아 의원은 정작 찬성표를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당론과도 또 상반되는 결정을 합니다. 오죽하면 뭐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참 소신과 배신 사이. 저희가 제목은 참 그럴싸하게 달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이제 보좌진들도 참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저기 당에 갔다가 저녁엔 또 이 당에 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좀 법을 만드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법을 좀 고쳐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비례대표의 한계 같아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자진 탈당만 가능한 거고 이 당에서 출당 조치를 시키면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를 조금 면밀하게. 근데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관련된 법은 빨리빨리 바꾸거든요. 아마 이거는 조금 입법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화제가 된 인물은 바로 이 조원진 의원입니다. 노룩 패스.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보지 않고 캐리어를 밀었던 건 기억나는데 노룩 라이브는 뭘까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저기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팔대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행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랬어? 그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있을 때 잘하시. 저희가 잠깐 그 노회찬 의원의 모습이 나왔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드는데 보지 않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실력이 대단하고요. 노회찬 의원이 원래 유머도 정말 넘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으로 그렇죠. 잘하는데 네. 그 순간 조은진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는 굉장히 사실 이 비난성 발언을 아주 강하게 내놓는데 이 순간을 보자마자 역사적 장면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노룩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보지 않고 하는 김무성 의원이 휙 던지는 가방을 던지는 모습과 비슷하게 이 노룩 촬영을 한 건데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참 서글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정말 당당하게 또 표현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을 텐데 굉장히 거칠게 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모습. 더구나 조은진 의원은 홀로 또 전체 정당을 떠나와서 새로운 만들어진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을 원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정말 국정의 이 농단 사태, 국기문란 사태로 빚어진 서글픈 우리 정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연아 의원 봤지만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과 또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서로 오가고 있는 우리 현실 정치의 모습 아닌가. 이번 문재인 정부와에서는 좀 우리 국회가 더 생산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산적인 국회를 희망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손혜원 의원이죠. 문자 폭탄 대신 문자 행동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지금 홍보 전문가라 그런지 참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표현도 왜냐하면 문자 폭탄은 뭔가 좀 테러를 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를 문자를 다량 받고 그 안에 욕설, 비방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의원들,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등등등 이들은 또 법적 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나는 테러당했다. 그러니까 폭탄 맞았다. 10,000통이 넘는 전화가 한꺼번에 날라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이제 경계가 있어요. 위법한 문자라면 폭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심한 욕설이 들어있다. 혹은 누군가의 특정한 세력의 오더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그런데 이게 또 유권자들이 정말 공인인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저런 발언은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네 하고 막 문자로 항의를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쌓인 거라면 국회의원이 이것을 또 매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법의 경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문자 항의를 받았다는 표현이 중립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문자 항의 사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자 폭탄이 너무 고착되면은 일방의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반론도 있었어요. 근데 아예 문자 행동은 좋아 보이는 표현이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저항한다, 시민들이 행동한다 이럴 때 행동은 액티비티 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다수 날아가는 행동을 나쁘게 보느냐, 좋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어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문자 폭탄에 시달렸던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한 통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사실은 웬만한 그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정말 상처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상처를 받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폭탄이냐 행동이냐 결국은 피해자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받는 사람이 이쁘다라고 선의로 얘기해도 받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하면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문제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문자 행동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의식 있게 문자를 보내자라는 그 뜻도 이해야 될 것 같고요. 이현주 의원 제가 정치인이라면 100만 통 와도 받아야죠. 정치하지 말든가. 그렇지만 그 이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여성으로 심히 듣기 어려운 그런 문자가 온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자 폭탄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정말 정당 의사 표현이면 문자 행동이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손혜원 의원이 그 이름을 브랜드명을 매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영하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현철 씨가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세 분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할 유일한 대통령감, 저는 문재인 후보뿐이라고 믿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소강을 맞잡았습니다. 삼김 시대에서 양김 시대로 바뀐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민주당 경남도당에 이제 입당 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입당에 감사하다 이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김현철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번에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입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가 지금 현재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YS, DJ 2세들이 한정당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삼김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양김 시대가 지금 새로 열리는 국면이 됐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